오늘은요, 결산 분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 분계는 회계 1급에서 3문제 출제되고 있고, 세무 2급에서는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1급에서는 9점, 세무 2급에서는 1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2급까지 내가 취득을 하겠다. 혹은 내가 세무 2급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산 분계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결산 분계를 좀 어려워 하시기도 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일단 결산 분계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왜 결산 분계를 해야 되는지, 결산 분계가 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결산일에 12월 31일 얘기하는 거죠.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요. 단기에 인식해야 할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기간 손익을 계산하는 절차래요. 자, 우리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는 계정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매출 채권의 대손 설정이 있었고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있었죠. 단기 매매 증권도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도 평가가 있었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수익과 비용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단기에 인식해야 될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기간 손익을 계산하는 절차래요. 자, 우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실 때 어떻게 작성을 하세요? 날짜가 들어가 있죠.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적고, 그 다음 여기 안에 해당하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이익을 계산을 하시죠. 자, 이렇게 23년도 기간 안에 들어가는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절차를 결산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 손익은 단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험료랑 성급 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험료는 비용이고요. 성급 비용은 계정 과목에 비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자산입니다, 여러분. 성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보험료랑 성급 비용은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자동차 보험료 납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료를 한 달 한 달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를 하시는 보험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험을 1월 1일부터 납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올해에 딱 맞게 납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무조건 1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5월부터 가입을 했다. 그러면 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적용 기간이 단기랑 차기랑 걸치게 됩니다. 기간이 좀 걸치게 돼요. 이러한 경우들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결산일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볼 겁니다. 자, 내용 볼게요. 23년 5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1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적용 기간이 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급할 때는 일단 보험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나갔겠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을 때에는 그냥 봐서는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냥 보험이니까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가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결산일이 되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죠. 그죠?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했는데 자, 수익은 500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비용은 보험료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비용은 120만 원이고 이익은 380입니다. 이렇게 주주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주주들은 이 380만 원을 가지고 이 이익을 가지고서 이익 배분을 받는 거죠.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회사에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배당금이 많아지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잘 살펴봐요. 되게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비용을 봤더니 여기 안에 비용이 아닌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보험 적용 기간이 4월 30일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혜택을 받는 보험료인데 내년 걸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는요, 올해 비용은 5월부터기 때문에 5, 6, 7, 8, 9, 10, 11, 12 해서 8개월이죠. 8개월치, 즉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80만 원만 단기의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 내년에 해당하는 차기는 4개월이죠. 그럼 월 10만 원에서 내년 비용까지 40만 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2024년에 해당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당연히 내년 거니까 빼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빼는 작업을 12월 31일 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산일 날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차기 비용을 반대로 뺍니다. 우리 비용 감소 아시죠? 비용 감소 대변에다가 차기 비용만큼 차감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40만 원은 내년 비용을 제가 미리 납부를 했죠. 그래서 성급 비용, 비용을 미리 납부했다라고 해서 성급 비용으로 40만 원을 잡아두는 거고요. 성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래서 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지급할 때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여기에 단기 거도 포함이고 차기 거도 포함이죠. 근데 차기 거는 빠져야 돼요. 반대로 차기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차기 비용만큼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차기 거는 이렇게 반대로 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보험료는 비용이고요. 단기 거가 들어가야 돼요. 올해 거가 들어가야 되고요. 성급 비용은 자산이고요. 얘는 차기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같은 상황으로 해서 지급 시 회계 처리를 조금 다르게 해서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아까랑은 동일합니다. 23년 5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1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보험 적용 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예요. 자, 근데 우리 아까는 지급할 때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지금은 지급할 때 자산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급할 때부터 성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자산 증가. 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하려고 보니까 수익은 500만 원이고요. 비용은 아무것도 안 잡혀 있죠. 우리가 보험을 납부할 때 성급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자산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비용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이때도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왜냐? 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올해 보험인데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러면 올해 보험인 80만 원을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작업도 12월 31일 날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산일에 수정 분계를 한다. 자, 얘는 단기 비용을 증가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단기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산일에 수정을 하면서 단기 거 넣어야겠다. 80만 원 넣어 주시고, 그리고 얘는 단기 건데 차기 비용에 성급 비용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자산 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은 이렇게 남겠죠. 자, 단기 비용만큼은 보험료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80만 원 딱 들어갔죠? 올해 비용만큼. 자, 그 다음에 차기 비용은 4개월이죠?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이니까 40만 원이죠? 차기 비용은 성급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되고 40만 원 남게 되겠죠? 120에서 80을 차감시켰기 때문에, 그죠? 차감시켰기 때문에 40만 원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23년 4월 1일 본사 영업부 운영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거 중요하죠? 체크. 자,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월할 계산하고요. 마이너스로 입력하지 말래요. 자, 보험에서 나와 있고요. 납입액은 120. 그러면 월 10만 원이겠죠. 자,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 3월 31일까지네요. 자, 지급 시 비용 처리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일단 먼저 하실 때 계산부터 한번 해볼게요. 단기는 얼마 넣어야 돼요? 우리 월 10만 원이죠? 그럼 4, 5, 6, 7, 8, 9, 10, 11, 12 해서 9개월입니다. 그래서 90만 원. 단기 거는 90만 원일 거고요. 자, 차기 비용은 3개월이니까 30만 원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 주셔야 되는데, 나눠주지 않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비용으로 잡아놨죠? 그러면 결산일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차기 거를, 내년 거를 반대로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대변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자, 적어 볼게요. 여기에 보험료 적고 차기 비용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년 거를 제가 미리 낸 거죠. 그래서 내년 비용을 미리 냈다. 성급 비용으로 30만 원 잡아주시고, 얘는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 그 다음 보험료는 차기 비용을 뺀 거예요. 차기 비용 감소. 그래서 이건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적은 거고, 실제로 시험 치실 때는 요거 한 줄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혼자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수익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료는 수익이고요.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수익을 먼저 받았다라고 해서 부채입니다. 자, 임대료는요, 단기에 수익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선수 수익은 내년 거를 미리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차기 수익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바로 문제 볼게요. 23년 5월 1일 임대료 1년분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런데 임대 기간이 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래요. 자, 그럼 우리 아까처럼 또 어떤 거 해주셔야겠어요? 그죠? 단기분 임대료만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수령 시 수익으로 처리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변의 임대료 수익으로 수익 증가 잡아주시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차변의 현금. 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자, 제가 결산 수정 전에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했는데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의 수익과 비용과 이익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까 수익에 여기 120만 원 잡았죠? 얘가 이쪽으로 쭉 올 거예요. 근데 기간이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기간을 봤을 때 차기 수익을 한꺼번에 받았죠? 24년도, 그죠? 자,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치니까 내년 거 4개월치 40만 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 차기 수익을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빼는 작업을 언제 한다고요? 12월 31일 날 결산 때 분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단기 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80만 원. 그 다음에 차기 수익 40만 원, 4개월치니까 40만 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들은 차기 거는 23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빼려면 반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수익 감소 자리에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내년 수익을 먼저 받았다 라고 해서 선수 수익 잡아주시고 부채입니다. 자, 따라서 차기 수익을 빼는 거예요. 감소시켜주고 선수 수익은 내년 거를 미리 받았다. 부채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임대료와 선수 수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랑 동일하게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는 임대료를 수령할 때 부채로 처리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부채로 다 잡아놨고요. 그리고 현금 120만 원 받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손익계산서를 살펴봤더니 저희가 지금 부채로 다 잡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수익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겠어요?
단기 수익을 증가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단기 거는 수익 증가를 시켜주는 작업을 결산일에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계산을 해보시면 5월부터니까 5, 6, 7, 8, 9, 10, 11, 12 해서 8개월치, 즉 80만 원에 단기 수익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수 수익은 그러니까 차기 수익인데 차기 수익으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만큼은 부채 감소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결론은 임대료 80만 원 단기 거만큼 들어가죠. 그래서 임대료는 단기 수익만큼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 내년 거를 미리 받았죠. 그래서 차기 수익인 40만 원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넣었죠. 임대료 80만 원 들어왔고요. 선수 수익에서 이렇게 빼니까 결국에는 40만 원만 남죠.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수령할 때 부채 처리했는지, 혹은 우리 아까 첫 번째에 봤었던 수익으로 처리를 했는지,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산 수정 분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1일 현금으로 받아서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로 회계 처리했고요.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180만 원 중에 임대 기간은 23년 8월 1일부터 24년 7월 30일이고요. 자,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이 말은 내년 거, 즉 차기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산 정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참고로 수령시 분계부터 한번 해보면 우리 아까 임대료로 처리했다. 그래서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겠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2024년 수익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 거, 차기 거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차기 거는 내년 거니까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빼는 작업을 이렇게 반대로 수익 감소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수익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단기 수익은 임대료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180만 원이죠. 자, 180만 원에다가 우리 2023년은 8, 9, 10, 11, 12, 5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5 이렇게 나눠주시면 75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차기 수익은 내년 수익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선수 수익이고요. 180만 원 곱하기 내년 거는 1월 1일부터 7월까지죠. 그래서 12분의 7 하시면은 105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105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내년 겁니다. 105만 원 빼고요. 그리고 얘를 미리 받았습니다. 수익을 미리 받았습니다. 선수 수익 105만 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차기 수익을 감소시킨 겁니다. 뺀 겁니다. 자, 이번엔 이자 비용이랑 미지급 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에 2년 후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는데 단기분 이자 비용을 인식하기로 한다. 자, 우리가 일단 1억 원을 차입했고요. 빌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해야겠죠? 근데 이자와 원금은 일시 상환을 하겠대요.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급하진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실제로 현금이 유출되지 않아도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부터 빌렸고요. 12월 31일까지 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했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 이자 비용을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1억 곱하기 6%, 얘는 연 이자죠. 그리고 우리는 4월부터 12월까지 빌렸기 때문에 12분의 9개월치만 계산을 하셔서 이자 비용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시고 대변에는 비용을 아직 지급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즉 부채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는 단기 발생한 이자만큼 비용 증가시켜주고 대변에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지급을 할 의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부채로 잡아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험료랑 임대료 있죠. 걔들은 내가 이미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받았어요. 자기 것까지. 그래서 정리를 하는 작업이었고요. 이번에는 발생은 했는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시에 비용을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부분 볼게요. 자, 이자 수익, 미수 수익. 국민은행의 정기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을 인식하다. 자, 여기에서 기간 경과분은 단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금 금액은 6천만 원이고요. 이자율은 2%, 예금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네요. 그리고 이자 수령일은 연 1회고 매년 9월 30일에 받겠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자 수익을 받은 적이 있냐라고 하시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10월 1일 날 가입을 했죠. 그러면 2023년부터 1년치에 대한 이자는 언제 받겠어요? 그때 받겠다고 했죠? 그래서 24년도 9월 30일 날 이자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현금이 들어올 때만 회계 처리하는 건 아니죠. 사건이 발생한 날, 발생하면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지금 23년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치의 이자가 발생은 했겠죠. 받진 못했지만 발생은 했겠죠. 따라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 먼저 해보자면 단기의 이자 수익은 예금 금액이 6천만 원이죠.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연 이자율은 2%고요. 그리고 1년치가 아니죠. 10월부터 예금을 넣었기 때문에 3개월치 12분의 3 하시면 30만 원치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고 발생한 만큼 이자 수익으로 넣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단기 이자 수익을 증가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수익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미수 수익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수익은 저희가 받는 거죠. 그래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자산으로 잡아둡니다. 자, 그래서 이자 수익, 미수 수익 얘들은 발생은 했지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아직 수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 수익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모품이랑 소모품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소모품 B는 비용입니다. 자, 왜 비슷한 게 두 개가 있냐? 우선 소모품은 자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자, 소모품 B는요, 비용이고요. 얘는 사용을 이미 다 했습니다. 사용한 것을 비용 처리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0월 5일 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결산일 현재 소모품 사용액은 3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소모품을 사왔을 때 뭐 A4 용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A4 박스를 제가 50만 원치 사왔어요. 그래서 매입 시 소모품이라고 자산 처리를 했습니다. 자산 증가. 자, 이렇게 해놨다가 결산일에 창고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사용했나. 자, 한번 가보니까 30만 원치 사용을 했대요. 그럼 우리 사용한 만큼 어떤 거 하셔야 돼요? 소모품비 사용했습니다. 소모품비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창고에 얼마가 남아 있어요? 50만 원 중에 3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남아 있는 거는 20만 원치 남아 있겠죠. 그럼 20만 원치는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소모품 자산으로 다 잡았죠. 근데 얼마만 남아야 돼요? 20만 원만 남아야 되죠. 그래서 반대로 보내주면서 30만 원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용했거든요. 그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하고요. 얘는 사용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자산 감소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얘들은 기말에 소모품까지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얘는 사용한 만큼 비용으로 증가시켜 주시는 거고 얘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산으로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자산 감소를 적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모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고요. 이번에는 구입할 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리고 결산일 현재 소모품 사용액은 30만 원이다. 자, 우리 매입했을 때, 구입했을 때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다 잡았어요. 자, 이렇게 비용으로 다 잡고 나서 결산일에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겠죠. 자, 우리 아까 소모품은 자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는 사용하지 않은 거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예요? 얘는 20만 원이었죠. 사용액이 30이니까 남아있는 건 20만 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는 비용이었고 사용한 거죠. 사용하고 없어진 거 비용 처리해 주시고 얘는 30만 원이다 나와 있죠. 위에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매입 시 비용 처리했죠. 그러면 저희가 사용했다라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자산 증가를 시켜 주셔야 돼요. 이만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소모품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여기 소모품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5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우리 사용한 만큼 30만 원 남아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남아 있는 만큼 자산 증가시켜 주고, 그리고 얘는 비용을 차감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모품이랑 소모품비도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는지 자산 처리했는지 잘 보시고 결산 수정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